살아있냐? 야, 정신 차려. 여기서 자다간 감기 걸려 죽는다. 일어나봐. 화려한 음악과 함께 서울 강남 고층 빌딩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돈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있을 때는 세상이 제 발밑에 있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순간 발밑의 땅까지도 사라져버리죠.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급 오피스텔, 새벽 6시. 침대에서 일어나는 박민수 35세. 단정한 얼굴, 정돈된 헤어스타일. 그는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에스프레소를 마셨습니다. 오늘도 이기는 하루.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맨 민수. 명품 시계를 차고 맞춤 제작한 수트를 입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완벽했습니다. 청해그룹 본사 회장실. 민수가 들어서자 비서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전 9시 주주총회, 그리고 오후 2시 정부 관계자 오찬 미팅이고요. 저녁 7시 광고 모델 계약식입니다. 주주총회 자료 확인했어요? 예, 이번 분기 매출 18% 상승, 영업이익 23% 증가입니다. 신제품 청해 골드 출시 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실적 발표 후 기자들 질문은 3개만 받고 끝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주주총회장.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민수를 주목했습니다. 민수는 단상에 올라 여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청해그룹은 올해도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3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회의장 뒤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식약처 조끼를 입은 공무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박민수 사장님 계십니까?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주총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귀사의 청해 골드 제품에서 메탄올 성분이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현재 전국 8개 지역에서 급성 중독 사례 17건이 보고됐고 그중 2명이 실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제품은 철저한 품질 검사를 거쳤는데 서류를 보니 최종 승인은 박민수 사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행 수사 요청드립니다. 플래시 세례. 카메라가 민수를 향해 일제히 터졌습니다. 청해그룹 본사 비상대책회의실. 민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분명히 품질팀장이 합격 판정했다고 보고했는데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계모인 한여진 나이는 55세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명품 정장, 차가운 눈빛. 민수야, 이번 일 심각하구나.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품질팀 보고를 믿고. 민수야, 회사를 생각해야지. 지금 주가가 30% 폭락했어. 손해배상 소송이 쏟아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여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해. 뭐라고요? 최종 승인 도장을 찍은 건 너잖아. 내가 사퇴하고 형사 책임을 지면 회사는 살릴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니, 저는. 민수야. 여진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웠어. 내가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회사를 지켜야 하지 않겠니?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민수의 오피스텔. 민수는 소파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청해그룹 독주 파동, 박민수 사장 검찰 소환 예정. 피해자 가족들은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수는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TV 화면이 깨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품질팀 이 과장이라고 떴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과장,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이 합격이라고 보고했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뭐,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한여진 회장님께서 무언가 절감하라고. 저도 가족이 있어서.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이 식어내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현관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졌습니다. 박민수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민수는 황급히 베란다로 달려갔습니다. 32층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경찰차 서너 대가 빌딩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 긴급 체포영장 발부됐습니다. 문 열지 않으시면 강제 진입하겠습니다. 민수는 재킷을 집어들고 가방에 현금과 여권을 쑤셔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 둘, 셋. 쾅!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 민수는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32층, 31층, 30층. 발을 헛디딜 뻔했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거기서 박민수, 위에서 경찰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민수는 더 빠르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비상구. 문을 박차고 나가자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서울거리. 민수는 후드를 뒤집어 쓰고 골목길을 뛰었습니다. 뒤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하철역. 민수는 사람들 틈에 섞여 전철에 올랐습니다. 전철 안 TV 모니터에서 자신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메탄올 독주 사건의 주범 박민수, 현재 도주 중. 목격 시 즉시 112로 전화. 옆 사람이 민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얼굴을 더 숙였습니다. 서울역. 민수는 표를 끊었습니다. 손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민수는 전광판을 훑어봤습니다. 가장 먼 곳, 가장 아무도 모를 곳. 구례로 주세요. 구례는 기차가 없는데요. 순천까지 가시고 버스로 갈아타셔야 해요. 그럼 순천이요. 제일 빠른 거. 새벽 4시 20분 기차 있는데. 그거요. 표를 받아든 민수. 대합실 구석에 앉아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새벽 4시.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불빛들이 모두 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회장실, 명품 시계, 고급차, 아첨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모든 건 신기루였습니다. 손에 잡힐 것 같았지만 막상 쥐려고 하니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흘러내렸죠. 기차는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에 비친 민수의 얼굴. 핏기 없고 수척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 그는 가방에서 명품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이렇게 됐는데요, 아버지. 오전 8시. 순천역. 민수는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구례행 버스 정류장.
낡은 버스 한 대가 섰습니다. 구례 가시는 분. 민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뿐이었습니다. 도시 냄새가 풀풀 나는 민수를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버스는 꼬불꼬불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논밭과 산이 펼쳐졌습니다. 구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민수는 버스에서 내려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디로 가지? 그때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민수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진흙탕 길.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민수는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얼굴이 진흙에 처박혔습니다. 명품 수트는 진흙투성이가 됐고 명품 구두는 웅덩이에 빠져 물을 머금었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지옥인가?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빗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민수를 흔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여기서 뭐 하는 거고? 거친 여자 목소리. 민수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머리에는 수건을 두르고 고무장화를 신은 여자. 이름은 이가을 35세이었습니다. 살아있나? 야, 정신 차려. 가을이 민수의 뺨을 찰싹찰싹 때렸습니다. 아, 아파요. 아프긴. 여기서 자다간 감기 걸려 죽는다. 일어나봐. 가을이 민수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왔어? 서울? 이 산골에 서울 양반이 왜 와서 진흙탕에 누워 있어? 저는 민수는 순간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여기가 어디죠? 저는 누구고? 가을은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진흙투성이지만 명품 티가 확연히 났습니다. 기억상실? 그럼 이름은? 이름도 모르겠어요. 가을은 팔짱을 꼈습니다. 수상한데 설마 빚쟁이들한테 쫓기다 온 거 아니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민수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가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어쩌나.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옷이라도 갈아입어야지. 그 꼴로 돌아다니다간 경찰 신고 들어간다. 정말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근데 밥은 공짜가 아니야. 알겠어? 네. 밥값은 해야지. 우리 집 일손 부족한데 딱 좋네. 너 힘은 쓸 줄 알아? 민수는 헬스장 다닌 게 전부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좋아. 그럼 일단 가자. 가을은 앞장서 걸어갔고 민수는 비틀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니 낡은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간판에는 달빛 누룩 전통 막걸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막걸리 양조장이에요? 응. 우리 할머니가 50년간 하시던 거. 이제 내가 물려받아서 혼자 하고 있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막걸리 발효되는 달콤하고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일단 창고에 가 있어. 옷 갖다 줄게. 가을은 민수를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쌀포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가을이 나가고 민수는 쌀포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 청해그룹 사장, 박민수. 그런 제가 지금 시골 막걸리 창고에 앉아 있습니다. 운명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죠. 잠시 후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작업복과 고무신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입어.
우리 할아버지 옷인데 딱 맞을 거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가을은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너 내 쌀포대 5개 망가뜨렸어. 한 포대에 10만 원, 50만 원. 여기다가 밥값 하루 1만 원, 숙박비 하루 2만 원. 딱 열흘만 일하면 퉁쳐줄게. 열흘이요? 응. 싫으면 나가도 돼. 경찰서 가서 신원 확인하던가. 민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일단 옷 갈아입고 나와. 일 시켜줄게. 가을이 나가고 민수는 작업복을 들여다봤습니다. 낡고 해진 옷. 평생 명품만 입었던 그에게는 낯선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민수.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가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일. 저기 쌀 보이지? 커다란 드럼통에 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 쌀 다 씻어. 막걸리 만들려면 쌀이 깨끗해야 돼. 물로 10번은 씻어야 해. 알겠어? 10번요? 응. 그리고 조심해. 쌀알 하나라도 망가뜨리면 안 돼. 우리 막걸리는 정성이 생명이거든. 민수는 드럼통 앞에 섰습니다. 손을 넣자 차가운 물이 손을 감쌌습니다. 차가워. 뭐, 이 정도에 추워. 겨울 되면 더 차가워. 꾹 참아. 민수는 이를 악물고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화려한 회장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 이제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쌀을 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 거의 다 됐어요. 속도가 너무 느린데 이러다 밤 새겠다. 에휴. 가을은 민수 옆에 앉아 함께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동작은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세게 하면 쌀이 부서지고 너무 약하게 하면 안 씻겨. 적당한 힘으로 리듬을 타면서 민수는 가을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하지만 그 손에는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봐. 민수는 가을을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거야. 이제 좀 되네. 가을이 피식 웃었습니다. 너 손 되게 고운데? 진짜 무슨 일 했던 사람이야? 글쎄요. 기억이 안 나서. 에이, 거짓말. 어차피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겠지. 뭐, 나도 궁금하진 않아. 그냥 열심히 일만 해줘.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쌀을 씻었습니다. 밤 9시. 드디어 쌀 씻기가 끝났습니다. 휴, 끝났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밥 먹자. 가을은 부엌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김치, 된장찌개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다예요? 뭐, 이게 다냐고? 야, 이게 얼마나 귀한 밥인지 알아? 내가 직접 지은 쌀로 만든 밥이야. 감사하게 먹어. 민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입에 넣자 뜨거운 밥의 온기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맛있다. 그래, 다행이네. 많이 먹어. 내일은 더 힘든 일 시킬 거니까. 민수는 계속 밥을 퍼먹었습니다. 프랑스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보다 호텔 조식 뷔페보다 이 밥이 훨씬 맛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이름이 뭐야?
맨날 야할 수는 없잖아.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수예요. 박수? 이름이 박수라고? 네. 웃기는 이름이네. 그럼 나 이가을이야. 편하게 가을이라고 불러. 가을. 씨는 왜 붙여? 그냥 가을이. 알았어. 박수? 네. 가을이. 둘은 밥을 먹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양조장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곳이 제가 찾아야 할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서울이 아니라 이 조용한 시골 마을. 이곳에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창고 한 구석에서 잠을 잤습니다. 쌀포대를 베개 삼아 낡은 담요를 덮고 호텔 침대보다 불편했지만 이상하게 푹 잤습니다. 새벽 5시 가을의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박수, 일어나. 바르통 청소해야 돼. 민수는 비몽사몽 일어났습니다. 벌써요? 응. 막걸리 만드는 건 아침 일찍 시작해야 돼. 빨리 나와. 민수는 허겁지겁 작업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박민수의 새로운 인생이, 아니, 박수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그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여자 이가을과 그의 운명이 어떻게 얽히게 될지. 새벽 5시 30분. 달빛 누룩 양조장. 하늘은 아직 어둡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민수는 발효실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발효통이에요? 응. 한 통에 막걸리 200리터씩 들어가 있어. 총 20통. 내가 오늘 다 청소해야 돼. 20통을요? 혼자요? 가을은 팔짱을 꼈습니다. 뭐, 못하겠어? 그럼 경찰서 갈래?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이거. 가을은 긴 솔과 대야를 건넸습니다. 바르통 안에 들어가서 구석구석 다 닦아. 막걸리 찌꺼기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다음 발효할 때 맛이 이상해져. 알겠어? 네. 민수는 첫 번째 통 앞에 섰습니다. 통 안을 들여다보니 끈적끈적한 막걸리 찌꺼기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걸 다요? 빨리 안 해? 점심 전까지 다 끝내야 돼. 민수는 한숨을 쉬고 통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습니다. 1시간 후, 민수는 땀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겨우 3통을 청소했습니다. 에휴, 진짜 느리네. 할머니가 하실 때는 1시간에 10통 하셨는데. 할머니가요? 대단하시네요. 그럼 우리 할머니는 70살까지 이 일하셨어. 나도 할머니 보고 배운 거고. 가을은 민수 옆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너 진짜 기억 안 나? 네. 거짓말. 손 보면 알아. 너 귀한 집 도련님이었지? 이런 일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민수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물집이 잡히고 상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봐요? 응. 근데 말이야. 가을은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 다 사연 있어. 도망쳐 온 사람, 상처받은 사람, 인생 망친 사람. 너도 그렇겠지.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 괜찮아. 나도 궁금하진 않으니까. 그냥 성실하게 일만 해줘. 그럼 밥은 먹여줄게. 가을은 일어나 발효실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다시 소를 들었습니다. 오후 2시, 민수는 간신히 모든 발효통 청소를 끝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헉헉거렸습니다. 끝났어요. 가을이 들어와 발효통들을 확인했습니다.
오, 의외로 깨끗하네. 첫날 치고는 잘했어. 정말요? 응. 이 정도면 합격. 자, 일어나. 점심 먹어야지. 가을은 민수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가을은 라면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라면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막걸리를 넣었습니다. 막걸리 라면이요? 응. 우리 할머니 레시피야. 막걸리 넣으면 국물이 부드러워져. 먹어봐. 민수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정말 부드러워요. 그리고 달콤하기도 하고. 그렇지? 막걸리가 쌀로 만든 거라 단맛이 나거든. 자, 면도 먹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나저나 박수. 네. 너 나이가 몇이야? 35이요. 오, 나랑 동갑이네. 그럼 반말할까? 아, 아니에요. 가을 씨가 사장님이시잖아요. 에이, 괜찮아. 여기는 시골이야. 편하게 지내자.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가을은 민수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너, 눈빛이 슬퍼. 뭔가 엄청 힘든 일 겪었지? 눈에 다 써 있어. 민수는 라면을 먹는 척 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알았어. 더 이상 안 물어볼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양조장 일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쌀 씻기, 발효통 청소, 누룩 만들기, 막걸리 거르기. 모든 게 낯설었지만 몸으로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는 누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하고 손으로 뭉쳐 틀에 넣는 작업. 이렇게 하는 거죠? 응, 그런데 힘을 너무 많이 줬어. 누룩은 살짝 공기가 들어가야 돼. 너무 꽉 누르면 발효가 안 돼. 다시 해봐. 민수는 다시 반죽을 뭉쳤습니다. 이번에는 살짝 힘을 빼고. 좋아. 그거야. 가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가을의 웃는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햇살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거칠게 살아온 삶 속에서도 잃지 않은 순수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뭘 봐? 아, 아니에요. 민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만든 거야. 어때? 민수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목 넘김이 시원했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그렇지? 이게 3대째 내려오는 우리 집 비법이야.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배웠고 나는 할머니한테 배웠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가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좋은 분이셨어. 마을 사람들한테도 인심 좋으시고. 그런데요? 30년 전에 큰 주류회사가 이 동네 양조장들을 다 인수하려고 했어. 강제로. 싫다는 사람들한테는 협박하고 원료 공급을 끊어버리고 할아버지도 거부하셨어.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은행에 압력을 넣어서 대출을 회수했대. 할아버지는 한순간에 파산하셨어. 그리고 가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빚을 못 갚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 할머니는 그 충격으로 10년을 우울증에 시달리셨고 민수는 막걸리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예요? 청해그룹이라는 데야. 들어봤어?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얼굴이 왜 그래? 아, 아니에요. 그냥 그 회사 지금도 잘 나가더라. TV에서 봤어. 사장이 젊은 남자더라. 얼굴도 잘생기고. 근데 그 사람도 지금 사고 쳐서 도망 다닌대. 가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인과응보인가 봐. 남을 괴롭힌 사람은 결국 벌을 받는 거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박수. 네. 너도 언젠가는 네가 도망쳐 나온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 거야. 그때 당당하게 돌아가. 알았지? 당당하게요? 응. 도망친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가을은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민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혼자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늦게 일어나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네. 오늘은 제가 먼저 시작하고 싶었어요. 오, 신기하네. 성격이 변했나? 민수는 쌀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가을 씨, 응? 저,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막걸리 만드는 법. 왜? 너 나중에 막걸리 만들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일이라는 게 느껴져요. 거짓 없는 일. 가을은 민수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제대로 가르쳐 줄게. 각오해. 네. 그날부터 민수의 진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가을은 막걸리 만드는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막걸리는 쌀과 물과 누룩,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 간단하지? 근데 이 간단한 게 제일 어려워. 왜요? 온도, 습도, 발효 시간. 모든 게 완벽해야 좋은 막걸리가 나와. 하나라도 틀어지면 맛이 이상해져. 그렇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을은 발효통을 어루만졌습니다. 정성이야. 사람 마음이 들어가야 돼. 막걸리는 살아있는 거거든. 발효균도 살아있고 효모도 살아있어.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그것들도 알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정성을 들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지금 잘하고 있어.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제 양조장 일이 손에 익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양조장에 찾아왔습니다. 가을아, 막걸리 좀 주라. 네, 할아버지. 잠깐만요. 가을은 막걸리를 통에 담아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오늘 것은 맛이 좋네. 그럼요. 요즘 새로운 일꾼이 열심히 도와줘서요. 할아버지들이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어이쿠, 저 총각이? 어디서 왔너? 서울이요. 근데 사연이 있어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 뭐, 다들 사연 있지. 잘 왔다, 총각. 할아버지 한 분이 민수에게 막걸리를 따라줬습니다. 자, 한 잔해. 감사합니다. 민수는 막걸리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가슴에 퍼졌습니다. 총각, 이름이 뭐고? 박수요. 박수? 하, 재밌는 이름이네. 자, 우리 박수 총각 위하여. 할아버지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정말로 박수를 쳐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수, 제 가짜 이름을 위해 박수를 쳐주시는군요. 하지만 제 진짜 이름을 알게 되면 이분들은 저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죠. 민수는 창고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가고 있었습니다. 뉴스 알림이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박민수, 해외 도피 추정, 청해그룹 주가 50% 폭락, 피해자 가족 강력 처벌 촉구.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가을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자? 민수는 황급히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나도. 오늘 할아버지들 오셔서 기분 좋았어. 가을은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박수. 네. 너 진짜 착한 사람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내가 보면 알아. 사람은 눈빛에 다 나와. 너는 착한 눈을 가졌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착하지 않아요. 저는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한 사람이에요. 가을은 민수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그게 가능할까요? 당연하지.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나도 예전에는 성격 진짜 나빴거든.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 삐뚤어졌었어. 그런데 어떡해. 막걸리 만들면서 바뀌었어. 막걸리는 기다림이거든. 발효되는 걸 조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 그냥 기다려줘야 해. 그러면서 나도 배웠어. 인내심을. 가을은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자. 내일도 일 많아. 네. 잘 자요. 가을이 나가고 민수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배터리로 한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신자 비서실장. 내용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돌아갈게요. 진실을 밝히고. 전송 완료. 휴대폰이 꺼졌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발효실로 갔습니다. 발효통 앞에 서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살아있네. 민수는 손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생명이구나. 제가 만든 막걸리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일어났네? 가을이 들어왔습니다. 네.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만든 막걸리가 잘 되고 있는지. 가을은 발효통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해. 온도도 좋고 발효 상태도 좋아. 이 정도면 일주일 뒤에 완성이야. 정말요? 응. 그럼 내가 만든 첫 막걸리를 마실 수 있어.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을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발효통 앞에서 나란히 서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양조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에서 온 식품 유통업체입니다. 가을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대게 막걸리가 소문이 좋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 대량 구매하고 싶은데 계약 가능하십니까? 대량이요? 얼마나요? 한 달에 1만 리터 정도요. 가을의 눈이 커졌습니다. 1만 리터요? 저희는 소규모 양조장이라 그렇게 많이는 못 만들어요. 그럼 생산 설비를 늘리시죠. 저희가 투자하겠습니다. 투자요? 민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어느 회사라고 하셨죠? 남자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청해유통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청해그룹의 자회사였습니다. 가을 씨, 이 계약하시면 안 돼요. 왜? 이 사람들 믿을 수 없어요. 남자가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손님은 누구시죠? 여기 직원이십니까? 박수는 우리 양조장 직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줄래? 박수? 민수는 남자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회사 청해그룹은 30년 전에도 이렇게 접근했어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고 나중에는 양조장을 통째로 삼켜버렸죠.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당신 누구요? 나가주세요. 우리는 계약 안 할 겁니다. 가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를 죽인 회사랑은 절대 일 안 합니다. 나가세요.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가을은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박수, 너 어떻게 알았어? 청해그룹 이야기를.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수, 너 혹시...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두 사람은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발효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안 돼. 가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수는 발효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박수, 위험해.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효통들을 하나씩 밖으로 옮겼습니다. 뜨거운 연기가 폐를 찔렀지만 민수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제가 만든 막걸리, 가을이의 할머니가 물려준 막걸리. 이걸 지켜야 해요. 마지막 발효통을 옮기고 민수는 쓰러졌습니다. 박수, 가을이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정신 차려. 박수, 민수는 가을을 올려다봤습니다. 막걸리는 괜찮아요? 응, 다 살렸어. 내가 다 살렸어.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 가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여기는 병원. 너 연기 마셔서 쓰러졌어. 막걸리는요? 걱정 마. 다 무사해. 내 덕분에. 가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수, 고마워. 진짜 고마워. 당연한 거 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수 씨 맞습니까? 민수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네. 왜 그러시죠? 방화 사건 조사 중입니다. 혹시 수상한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낮에 청해유통이라는 회사 사람들이 왔었어요. 청해유통? 경찰은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나가고 가을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수, 너 정체가 뭐야? 뭐라고요? 너 청해그룹에 대해 너무 잘 알잖아. 그리고 방화범들이 너를 노린 것 같은데.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을 씨, 말해줘, 제발. 너 누구야?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아직은. 가을은 민수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말하기 싫으면 안 물어볼게. 언젠가는 말해줘, 약속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일주일 후, 민수는 퇴원했습니다. 양조장은 일부가 불에 탔지만 주민들이 모두 나서서 복구를 도왔습니다. 가을아, 힘내. 우리가 다 도와줄게.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가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도 함께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망치질하고 페인트 칠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드디어 민수가 만든 막걸리가 완성됐습니다. 자, 박수. 내가 만든 막걸리야. 떠봐.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막걸리를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눈물 맛이 났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민수는 울먹였습니다. 가을도 함께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그래, 맛있다. 내가 만든 막걸리 정말 맛있어. 두 사람은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복구된 양조장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곧 끝날 거예요. 제가 떠나야 할 때가 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가을이 물었습니다. 박수,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지만 오래 있고 싶어요. 여기가 좋아요. 가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오래오래 있어. 나도 내가 있으니까 좋아.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몰랐습니다. 폭풍 전에 고요라는 것을,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제 완전히 양조장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발효통을 관리하고 막걸리를 거르는 일,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을이 들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수, 좋은 소식이야. 무슨 소식이요? 다음 주에 구례 전통주 박람회가 열려. 거기에 우리 막걸리를 출품하기로 했어. 박람회요? 응. 전국에서 양조장들이 다 모여. 상 받으면 대박이야. 주문이 엄청 들어와.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가야 하나요? 당연하지. 너도 우리 팀이잖아. 같이 가야지. 하지만 사람 많은 곳은. 가을은 민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왜? 네가 무슨 연예인이야? 아무도 너 안 봐. 걱정 마. 박람회 준비는 바빴습니다. 민수와 가을은 밤낮으로 최고의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번 배치는 쌀을 더 오래 불려야 할 것 같아. 그럼 12시간? 응. 그리고 발효 온도를 1도 낮춰봐. 더 부드러워질 거야. 두 사람은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마당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박수. 네. 너 막걸리 만드는 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네. 처음에는 그냥 일이었는데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가을은 민수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박수, 너 나중에 뭐 할 거야? 여기 계속 있을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동안은 행복해요. 정말로. 가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내가 와서 행복해. 혼자 할 때는 너무 외로웠거든.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가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마을 이장님. 네. 무슨 일이세요? 가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가을이 민수를 봤습니다. 큰일 났어. 마을 회관으로 가야 해. 무슨 일이에요? 청해그룹에서 이 마을 전체를 개발하겠다고 제안했대. 토지 매입 설명회를 한대.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을 회관. 주민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에는 양복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청해그룹에서 이곳 구례를 한국의 나파밸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대규모 와이너리 단지, 관광 리조트, 레스토랑, 화려한 조감도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토지를 매각하시는 분들께는 시세의 2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시설에서 우선 채용 기회도.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2배라고? 와, 대박인데? 우리도 팔까? 가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가을에게 쏠렸습니다. 여러분, 30년 전 생각 안 나세요? 청해그룹이 뭘 했는지. 그건 옛날 일이야, 가을아. 아니에요. 똑같은 수법이에요. 좋은 조건으로 유혹하고 나중에는 다 빼앗아가요. 단상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가을 씨, 30년 전과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로. 합법적? 지난달 우리 양조장에 불낸 것도 합법이었나요? 회관이 술렁였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경찰 조사 결과
원인 불명으로 나왔는데요. 가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증거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저는 박수라고 합니다. 그날 청해 유통 직원들이 협박하는 걸 들었습니다.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그건 단순한 비즈니스 멘트일 뿐입니다. 방화와는 무관하죠. 그렇게 우기시겠습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순간 회장실에서 임원들을 다그치던 그 박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청해그룹은 30년 전에도 이 마을 양조장들을 강제로 인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분이 목숨을 잃었죠. 이가을 씨의 할아버지입니다. 주민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유혹하고 안 팔면 협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불을 지르죠. 단상의 남자가 손뼉을 쳤습니다. 훌륭한 연설이네요. 그런데 당신 얼굴이 낯익은데요? 민수는 모자를 더 눌렀었습니다. 저를 아실 리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남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민수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당신 아닙니까? 화면에는 박민수 전국 수배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을이 남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봤습니다. 화면 속 사진. 깔끔한 수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남자.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민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수, 너. 가을의 손이 떨렸습니다. 너, 박민수야?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해. 너 청해그룹 사장 박민수 맞아? 민수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놈이 박민수야? 독주 사건 일으킨 놈? 여기 숨어 있었구나. 가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거짓말쟁이. 가을씨, 제 말 좀. 닥쳐. 너, 내 할아버지 죽인 회사 사장이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나한테 접근해서. 뭐야? 양조장 기술 훔치려고? 아니면 토지 매입 정보 캐내려고?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정말 날 좋아했다고? 사랑했다고? 가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 거짓말이었구나. 기억상실도 착한 척하는 것도 다 연기였어. 가을씨. 민수가 가을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가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더럽게. 짝. 가을의 손이 민수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당장 꺼져. 민수는 뺨을 감싸며 가을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씨, 제발 제 말 좀. 이장님, 경찰 불러주세요. 저 사람 수배범이에요. 이장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주민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경찰 올 때까지 잡고 있어. 민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을은 등을 돌리고 회관을 나갔습니다. 경찰서. 민수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 맞습니까? 네. 한 달간 도피 생활하셨네요. 왜 자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진실을 밝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무슨 진실? 민수는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주세요. 형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청해그룹 계모 한여진의 비리 증거입니다. 품질 조작 지시, 횡령 증거, 그리고 30년 전 구례 양조장 강제 인수 관련 문서들입니다.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는 한 달 동안 도망 다니면서
회사 내부 제보자들과 접촉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증거를 모았습니다. 왜 진작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뭐요? 제 아버지가 지은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청해그룹 한여진 회장 횡령 및 품질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 박민수 전 사장 결백 입증. 오히려 내부 고발자로 밝혀져 30년 전 구례 양조장 강제 인수 사건 재조명. 민수는 석방됐지만 구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청해그룹 본사. 민수는 빈 회장실에 섰습니다.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돌아오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사임합니다. 네. 제 아버지가 지은 죄, 계모가 지은 죄. 저는 이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결백하시지 않습니까? 결백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더러운 뿌리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죄입니다. 민수는 사표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청해그룹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제 지분은요? 구례 피해자 유족들에게 배상하는 데 사용하세요. 전액. 이사들이 놀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사장님, 그럼 사장님은? 저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밑바닥부터. 한 달 후 구례 마을. 달빛 누룩 양조장은 문을 닫은 채였습니다. 가을은 혼자 양조장 마당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어떡하죠? 미워해야 하는데 자꾸 그 사람 생각나요. 그때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아, 이장님, 이거 봤니? 이장은 신문을 건넸습니다. 박민수 전 재산 구례 피해자들에게 배상. 청해그룹 사임. 아버지의 죗감 갚겠다. 가을은 신문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장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박민수가 보낸 거야. 내 할아버지 명의로 된 배상금이래. 30년치 이자까지 포함해서. 가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5억 원. 그리고 손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가을 씨에게. 저는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이 돈은 당신 할아버지께서 받으셨어야 할 돈입니다. 30년 늦었지만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그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막걸리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를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사람의 온기를 느끼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수 올림. 가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바보. 연락처도 안 남기고. 그때 마을회관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청해그룹 구례 개발 계획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대신 구례 전통주 보존 사업에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박민수 전 사장의 제안이라고 하네요. 가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진짜? 이장이 말했습니다. 가을아, 그 친구 진심이었던 것 같아. 너한테. 이장님, 사람은 말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 친구, 자기 전 재산 다 털어서 우리 마을 살렸어. 가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상처받았어요. 그래,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해줘. 그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3년 후
구례 전통주 박람회. 달빛누룩 양조장은 이제 구례 대표 브랜드가 됐습니다. 가을은 성공한 양조장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상식 날, 가을은 대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가을 대표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을은 트로피를 들고 무대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제 할머니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에게 막걸리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준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객석 맨 뒤 구석진 자리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수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그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일어나 조용히 박람회장을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가을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거기 나가시는 분. 민수가 멈춰섰습니다. 혹시 박수 씨 아니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가을 씨. 여기 왜 오셨어요?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는 모습 보고 싶었습니다. 가을은 무대에서 내려와 민수에게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3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작은 양조장들 도와주면서 연락 한 번 없이 당신을 괴롭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을은 민수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바보, 정말 바보.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어요. 대신 가을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양조장에 일꾼 자리 하나 비었는데 할래요?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가을을 봤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조건 있어요. 무슨 조건? 이번엔 월급 없어요. 밥값만 줄게요. 그리고 가을은 웃었습니다. 이번엔 도망가지 마요. 약속해요. 민수는 가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합니다. 다시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가 양조장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 민수는 혼자 일어나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만지는 차가운 물의 감촉. 여전히 일찍 일어나네. 뒤에서 가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 씨, 깨웠어요? 아니, 나도 원래 이 시간에 일어나. 같이 할까? 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쌀을 씻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민수 씨. 네. 가을은 민수를 박수가 아닌 민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뭐 했어요? 진짜로. 민수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작은 양조장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무료로 기술 자문을 해주고 경영 도와주고. 왜요?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무너뜨린 것들을 하나씩 다시 세우고 싶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을 씨가 가르쳐 준 게 있잖아요. 내가 뭘? 인내심, 발효처럼 기다리는 거, 조급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 가을은 피식 웃었습니다. 잘 배웠네요, 제자님. 스승님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난 12시, 양조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자, 깔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통주진흥원에서 나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부에서 전통주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빛누룩이 모델 케이스로 선정됐어요. 모델 케이스요?
네. 해외 수출, 글로벌 브랜딩, 대규모 생산 시설 지원,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가을의 눈이 커졌습니다. 50억이요? 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 생산량을 현재의 10배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품질 표준화, 공장 자동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의 수작업 방식을 포기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세계 시장에 나가려면 대량 생산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맛이 달라집니다. 전통 방식의 막걸리는 민수 씨 말씀이 맞습니다. 가을이 말했습니다. 저희 막걸리는 할머니가 50년간 지켜온 방식으로 만듭니다. 기계로는 그 맛을 못 내요. 담당자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가을 대표님,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양조장 부채가 1억 5천만 원이시죠? 가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공개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매출도 떨어지고 있고요. 이대로 가면 2년 안에 문 닫습니다. 그래도 이 지원금으로 공장을 현대화하고 브랜드를 키우면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담당자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다른 양조장에 기회를 주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일주일 안에 연락 주세요. 담당자가 나가고 가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가을 씨, 부채가 그렇게 많았어요? 네. 박람회 준비하느라 대출 받았어요. 그리고 설비 수리하고 원료 사고 이자도 못 갚고 있어요.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요? 제게 아직 집 한 채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팔면 안 돼요. 가을이 소리쳤습니다. 민수 씨는 이미 충분히 했어요. 전 재산 다 내놓고 더 이상은 안 돼요. 하지만 저 고민해 볼게요. 정부 지원받는 거 가을 씨 그건 알아요. 할머니 방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 하지만 양조장이 망하면 할머니 유산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가을은 발효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청해그룹 전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김전무 오래간만입니다. 어쩐 일로 연락하셨습니까? 부탁이 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구례 달빛 누룩 양조장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투자요? 하지만 사장님 지금 가진 게 제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겠습니다. 2억까지 가능하죠? 사장님, 그건 사장님이 사실 곳인데 괜찮습니다. 그 양조장이 더 중요합니다. 김 전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그 양조장 사장님 좋아하시는 거죠?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 사장님이 직접 그 양조장 경영 컨설팅을 맡으세요. 사장님 경영 능력이면 양조장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 씨가 받아들일지 그건 사장님이 설득하셔야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가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을 씨, 네. 제 친구가 경영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데요. 무료로 양조장 컨설팅을 해준대요. 무료로요? 네. 제 친구라서 부탁 좀 했습니다. 가을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 씨, 또 자기 돈 쓰려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진짜 친구예요. 한번 만나보시기만 해도. 그래요. 알았어요. 만나볼게요. 일주일 후
컨설팅 팀이 양조장을 찾아왔습니다. 김전무를 포함해 3명의 전문가들이 양조장을 구석구석 조사했습니다. 이가을 대표님,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1년 버티기 힘듭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김 전무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째,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하세요. 대량 생산이 아니라 소량고가 전략입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달빛 누룩의 강점은 수작업, 전통 방식입니다. 이걸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 겁니다.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소비자들은 대량 생산 막걸리가 아니라 진짜 전통주를 찾고 있어요. 둘째,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체험 프로그램요? 네. 도시 사람들이 직접 와서 막걸리 만들기를 체험하는 겁니다. 1인당 5만 원씩 받으면 김 전무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100명만 와도 500만 원 추가 수익입니다. 가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은데요? 셋째,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세요. 지금은 마을 장터에만 파시는데 SNS 마케팅하고 온라인몰 만들면. 하지만 저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민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SNS 마케팅, 온라인몰 구축 할 수 있습니다. 민수 씨가요? 네. 제가 원래 마케팅 전공이었어요. 가을은 민수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민수 씨, 정말 많이 도와주시네요. 당연한 겁니다. 저도 이 양조장의 일원이잖아요. 그날부터 양조장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낮에는 쌀을 씻고 막걸리를 만들고 밤에는 SNS에 글을 올리고 온라인몰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막걸리 72시간 발효 쌀 1톤 정성 1스푼 해시태그 전통주 해시태그 수제 막걸리 해시태그 달빛 누룩 사진과 함께 올린 게시물 조회수가 쑥쑥 올라갔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와 진짜 수작업으로 만드나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체험 프로그램 신청하고 싶어요. 가을은 민수의 노트북 화면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대박! 벌써 100명이 예약했어요? 네. 다음 달 주말은 다 찼습니다. 민수 씨, 천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가을 씨 양조장을 살리고 싶을 뿐이에요. 가을은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한 달 후, 첫 체험 프로그램 날, 서울에서 온 20대 커플들, 가족들이 양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 누룩 양조장 체험 프로그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막걸리를 만들어 보실 거예요. 쌀 씻기부터 발효까지. 우와, 재밌겠다. 민수는 뒤에서 가을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물 차가워.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요. 진짜 수작업이었구나. 가을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쌀알이 깨지지 않게 조심조심. 그리고 정성을 담아서 민수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세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게. 오빠가 전문가예요? 한 참가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되게 능숙하신데요? 가을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양조장 최고의 일꾼이에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체험이 끝나고 막걸리 시음회가 열렸습니다. 우와, 이게 진짜 막걸리 맛이구나. 편의점 거랑 완전 달라요. 다음에 또 올게요.
참가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가을과 민수는 마당에 앉았습니다. 오늘 수익 계산했어요? 네. 100만 원 벌었어요. 대박. 가을은 기뻐서 뛰어올랐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정말 빚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가을 씨 막걸리는 최고니까. 민수 씨 덕분이에요. 민수 씨 아이디어가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가을 씨가 좋은 막걸리를 만들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가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 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뭐가요? 다 알아요. 민수 씨 아파트 담보 잡혀 있다는 거. 제 빚 갚으려고 그런 거죠?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김 전무님이 실수로 말씀하셨어요. 민수 씨, 왜 그렇게까지?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을 씨, 네. 저는 가을 씨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요. 무슨 빚? 3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도망친 겁쟁이였죠. 민수 씨. 하지만 가을 씨는 그런 저를 받아줬어요. 쌀 씻는 법을 가르쳐주고 막걸리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세요? 저는 그 선물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을 씨를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빚을 갚는 거예요. 가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 씨,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뭐요? 처음에는 정말 미워했어요. 민수 씨 정체 알았을 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했어요. 민수 씨가 3년 동안 뭘 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가을은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민수 씨는 지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가을 씨, 그러니까 더 이상 빚 갚는다는 생각하지 마요. 우리 친구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친구.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친구 이상의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났습니다. 양조장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SNS 팔로워는 5만 명을 넘었고 온라인 주문은 폭주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3개월 선예약이 꽉 찼고 백화점에서 입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가을 씨, 롯데백화점에서 연락 왔어요. 진짜요? 네. 프리미엄 전통주 코너에 입점하고 싶대요. 민수 씨, 우리 성공했어요. 가을은 기뻐서 민수를 껴안았습니다. 민수는 순간 얼어붙었다가 조심스럽게 가을을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가을 씨. 두 사람은 포옹한 채 잠시 멈춰섰습니다.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이 먼저 물러났습니다. 아, 미안해요. 너무 기뻐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가을이 덕분에 우리 마을도 유명해졌어. 관광객들이 막 몰려와. 다들 달빛 누룩 보러 온대. 마을 사람들이 막걸리를 마시며 축하했습니다. 이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가을아, 그리고 민수야. 너희 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다. 고맙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가을과 민수도 잔을 부딪혔습니다. 민수 씨, 우리 정말 잘했죠? 네. 가을 씨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민수 씨가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두 사람은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어 갈 때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가을아, 너 이제 35이제? 네, 할머니. 시집은 언제 가노? 총각 하나 딱 좋은 게 옆에 있는데? 할머니가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맞다. 너희 둘 딱 어울린다. 민수도 나이 있는디 장가 가야지. 가을과 민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할머니들, 그런 말씀하시면 왜? 사실이잖아. 사람들이 놀려댔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화장실 좀. 민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회관 뒤편. 민수는 혼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도망쳤어요? 뒤에서 가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 씨, 미안해요. 할머니들이 너무 심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을은 민수 옆에 섰습니다. 민수 씨, 네. 솔직히 할머니들 말이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민수는 가을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 민수 씨 좋아해요.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을 씨, 처음에는 미워했지만 함께 지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민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저를 생각해주고. 가을은 용기를 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연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을 씨, 싫어요? 아니에요. 저도 가을 씨를 좋아합니다. 그럼, 하지만 저는 아직 자격이 없어요. 무슨 자격? 가을 씨 곁에 있을 자격. 저는 아직 제 죗값을 다 치르지 못했어요. 민수 씨는 충분히 했어요. 전 재산 내놓고 양조장들 도와주고. 아니에요. 아직 부족해요. 민수는 가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을 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진짜로 당당해질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수는 가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반드시 돌아올게요. 그때는 떳떳하게 가을 씨 앞에 설 수 있도록. 가을은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또 떠나는 거예요? 잠깐만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 제 아버지가 파괴한 양조장들 전부 다 복원하는 거요. 구례뿐만 아니라 전국에. 가을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바보. 그럼 언제 끝나요? 1년이요. 1년만 기다려주세요.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첫 키스. 별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조장에 경찰차가 들이닥쳤습니다. 박민수 씨 계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긴급 소환장입니다. 청해그룹 관련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무혐의 판결을.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민수는 가을을 돌아봤습니다. 가을 씨, 곧 돌아올게요. 민수 씨. 하지만 민수는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가을은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민수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민수 씨, 3년 전 청해그룹 횡령 사건 기억하시죠? 네. 하지만 그건 계모 한여진이 한 일이고 저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검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여진 씨가 구속되기 직전 비자금 200억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검사는 통장 사본을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이 계좌로 50억이 입금됐습니다. 박민수 씨, 당신 명의 비밀 계좌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런 계좌 만든 적 없는데요. 하지만 신분증 사본과 서명이 있습니다. 여기. 민수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신분증이었고 서명도 똑같았습니다. 이건 위조입니다. 누군가 제 신분을 도용한 거예요. 그럼 누가 했을까요? 한여진이요. 분명히 계모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여진 씨는 현재 구속 중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을 통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검사는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박민수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50억은 그가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만든 비자금이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왜 그런 짓을... 박민수 씨, 당신은 3년 동안 전국을 떠돌며 양조장들에게 수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건 제 개인 재산을... 하지만 당신은 이미 전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했습니다. 기록상 남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수억 원을 쓸 수 있었습니까?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검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 솔직히 말씀하세요. 50억, 당신이 빼돌린 거 맞죠? 아닙니다. 저는 절대... 증거는 명확합니다. 일단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구치소. 민수는 독방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분명히 함정인데 누가 저를 노리는 거지? 그때 간수가 왔습니다. 박민수, 면회 왔어. 면회요? 면회실로 가자 가을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 가을은 유리를 사이에 두고 민수를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가을 씨, 왜 여기까지... 무슨 일이에요? 뉴스 봤어요. 횡령이라니. 저는 안 했어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저도 믿어요. 민수 씨가 그럴 리 없다는 거. 고마워요. 근데 민수 씨,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민수 씨 3년 동안 양조장들 도울 때 쓴 돈. 어디서 났어요?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솔직히 말해줘요. 제발.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전무가 개인적으로 빌려줬어요. 빌려줬다고요? 네. 무이자로. 제가 양조장들 도울 수 있게. 그럼 지금도 빚이 있는 거예요? 네. 약 10억 정도. 가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 왜 그런 짓을... 당신 빚도 아닌데. 제 아버지 빚이에요. 제가 갚아야 해요.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네. 그래야 당당하게 가을 씨 앞에 설 수 있으니까요. 가을은 손바닥을 유리에 갖다 댔습니다. 민수 씨, 저는 민수 씨가 당당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옆에 있어주면 돼요. 민수도 손바닥을 유리에 댔습니다. 가을 씨, 미안해요. 또 걱정 끼쳐서. 괜찮아요. 제가 도울게요. 변호사 구하고 증거 찾고 뭐든지 할게요. 가을 씨, 약속했잖아요. 1년 후에 돌아온다고. 그 약속 지켜야 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드시 지킬게요. 면회가 끝나고 가을은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가을 대표님? 누구세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청해그룹 법무팀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가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청해그룹이요? 무슨 일로? 한여진 회장님께서 제안이 있으십니다.
무슨 제안?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달빛 누룩 양조장 인수 제안서입니다. 시세의 3배, 30억입니다. 30억이요? 네. 그리고 대표님은 계속 경영하시면 됩니다. 단지 소유권만 청해그룹으로 넘기는 거죠.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변호사는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 회장님은 박민수를 증오합니다.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빼앗고 싶어 하시죠. 그게 저희 양조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박민수는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절하시면 저희도 방법이 있습니다. 원료 공급 차단, 유통 방해, 악성 루머. 3년 전처럼 말이죠. 가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협박인가요? 협박이 아닙니다. 제안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가을에게 건네고 떠났습니다. 가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을은 양조장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발효실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억? 그 돈이면 빚 다 갚고 양조장 키울 수 있어. 그리고 민수 씨 빚도 도와줄 수 있고. 하지만 그러면 청해그룹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 할머니가 그렇게 지키려던 양조장을. 가을은 발효통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가을아, 큰일 났다. 무슨 일이세요? 청해그룹에서 마을 전체 토지 매입을 강행한대. 안 팔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옛날 토지 소유권 문제가 있다나 뭐라나. 아무튼 복잡해. 변호사들이 마을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협박하고 있어. 가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볼게요. 마을 회관. 주민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땅 빼앗기는 거 아니가? 청해그룹 변호사들이 무섭던데. 가을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 가을이다. 가을아, 어떡하면 좋겠니? 가을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 청해그룹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양조장이에요. 양조장을? 네. 제가 양조장을 넘기면 마을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가을아, 그럼 너는 어떡하고? 괜찮아요. 저 혼자 희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그 양조장은 내 할머니 유산이야. 하지만 마을이 더 중요해요. 여기는 할머니가 평생 사신 곳이고 제가 자란 곳이에요. 가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 양조장 팔겠습니다. 주민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다음 날 가을은 청해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한여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록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여전히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이가을 대표. 계약서 가져왔어요. 가을은 서명된 계약서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한여진은 계약서를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박민수 씨를 석방하세요. 그리고 누명 벗겨주세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검찰이. 거짓말 마세요. 50억 계좌 당신이 만든 거잖아요. 한여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확신해요. 그럼 소용없습니다. 가을은 다가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한여진 씨, 당신 목적이 뭐예요? 민수 씨 평생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한여진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말을 듣지 않는 게 화가 났을 뿐이죠. 순순히 회장 자리 지켰으면 됐는데 멋대로 사표 내고 재산 다 뿌리고 그게 잘못이에요? 물론이죠. 재벌가에서 그런 건 배신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배신자잖아요. 남편 죽이고 의부사들 함정에 빠뜨리고. 한여진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증거 없는 발언은 명예훼손입니다. 가을은 분노로 떨었지만 참았습니다. 제발 민수 씨만은 놔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단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조건? 한여진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가을 대표, 당신이 박민수와 영원히 연락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세요. 뭐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래는 없습니다. 양 조장도 가져가고 박민수도 감옥에 가는 거죠. 가을은 서약서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박민수가 당신 때문에 회사를 버렸습니다. 당신만 없으면 그 아이는 다시 회장 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민수 씨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건 두고 봐야죠. 가을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 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가을은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석방됐습니다. 박민수 씨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50억 계좌는 한여진이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말요? 네. 석방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수는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가을이었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구례로 향했습니다. 달빛 누룩 양조장.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문에는 청해그룹 소유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민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을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가을 씨. 가을은 민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민수 씨, 석방됐어요? 네. 가을 씨, 보고 싶었어요. 민수는 가을을 안으려 했지만 가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을 씨? 민수 씨, 미안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왜 청해그룹 팻말이? 제가 양조장을 팔았어요.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마을을 지키려면. 가을 씨, 그럼 이제 네, 저는 여기를 떠날 거예요. 그리고 가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 씨도 저를 잊어주세요. 가을 씨,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이제 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요. 가을 씨,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가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제 결정이에요. 민수 씨는 민수 씨 길을 가세요. 아니에요. 분명 무슨 이유가. 이유 없어요. 그냥 싫어졌어요. 민수 씨랑 함께 있는 거. 가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서약서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을 씨, 제발 가주세요.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가을은 짐을 들고 양조장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양조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효실에서는 여전히 보글보글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발효통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을 씨, 왜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민수야, 이장님, 가을이 너 때문에 양조장 판 거 알지? 네,
청해그룹이 마을을 위협했어. 가을이가 양조장 팔지 않으면 마을 전체를 망치겠다고.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을 씨가 그래. 너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자기 소중한 양조장을 판 거야. 그럼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한 것도 분명히 청해그룹이 조건을 걸었을 거야. 너랑 연락하지 말라고. 민수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제 길,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제대로 했으면. 민수야. 네. 포기하지 마. 가을이를 되찾아. 하지만 어떻게? 이장은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방법은 있어.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원룸 사무실. 벽에는 전국 양조장 지도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커피. 김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무님. 어때? 증거 모았어? 네. 거의 다요. 민수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한여진이 지난 10년간 청해그룹 비자금으로 토지를 사들인 기록입니다. 전국 37개 지역, 총 500억 원어치. 이걸 어떻게 다 찾아낸 거야? 제가 도와준 양조장 사장들이 정보를 모아줬습니다. 각 지역 부동산 거래 내역, 명예 위장 자료. 김 전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한여진 완전히 끝장낼 수 있겠는데? 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뭐가 더 필요한데? 민수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구례 강제 인수 사건. 제 아버지가 직접 지시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 있을 겁니다. 회사 금고에. 하지만 그 금고는 한여진만 열 수 있잖아.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밤 청해그룹 본사 경비실을 지나 민수는 지하 금고실로 향했습니다. 여기야. 함께 온 사람은 청소 아주머니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박 사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황 이사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황 이사, 민수의 아버지 시절부터 회사를 지켜온 고참 임원이었습니다. 한여진에게 밀려나 지금은 청소 용역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30년 있었습니다. 한여진 그 여자가 어떻게 회사를 망쳐놓는지 다 봤어요. 금고 비밀번호 아세요? 물론이죠. 회장님께서 제게 알려주셨으니까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황 이사는 금고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는 0823. 사장님 생일이죠. 삐빅.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1995년 파일을 찾았습니다. 있다. 구례 양조장 인수 계획서. 파일을 열자 민수의 아버지 필체가 보였습니다. 강제 인수 진행. 반대자는 금융 압박으로 제거. 박 회장. 민수는 서류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런 짓을 하셨구나.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요. 민수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검찰청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네. 한여진의 비리 증거, 그리고 30년 전 불법 인수 증거입니다. 검사는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한여진은 언제 구속되나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영장 발부될 겁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청해그룹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박민수 전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 사장님이 왜? 무슨 일로 오신 거지? 민수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무슨 발표입니까? 민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청해그룹 지분 30%를 회수합니다. 뭐라고요?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지분입니다. 한여진이 불법으로 가로챘던 것이죠. 하지만 그건 법원 판결로 그 판결이 조작됐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미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 지분으로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안건은 한여진 해임 및 경영진 전면 교체입니다. 사장님, 그럼 다시 회장 자리로? 아니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회장 자리에 관심 없습니다. 대신 민수는 화면에 새로운 계획안을 띄웠습니다. 청해그룹을 해체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청해그룹이 파괴한 전통 양조장들, 지역 경제들, 이 모든 걸 복원하는데 회사 자산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익은요? 이익은 최소한만 남기고 나머지는 피해자 배상과 지역 발전에 투자합니다. 이사들은 경악했습니다. 미쳤습니까? 그럼 회사가 망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착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사퇴하셔도 됩니다. 저는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할 겁니다.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경영진으로. 일주일 후 한여진은 구속됐습니다. 한여진 횡령 및 배임, 강제 인수교사 혐의로 구속. 청해그룹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선언. 박민수 아버지 죗값 갚겠다. 전 재산 기부. 뉴스가 터졌습니다. 민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청해그룹 지분 30%를 전통주 살리기 재단에 기부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재단은 전국의 영세 양조장들을 지원하고 전통주 문화를 보존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박민수 씨, 그럼 본인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저는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막걸리 빚기요. 그래. 가을은 TV에서 민수의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3개월 가을은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양조장을 잃고 민수와도 헤어지고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여진이 구속됐습니다. 서약서도 효력을 잃었습니다. 가을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 저 같은 사람 받아줄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을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문 앞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막걸리 한 병을 들고, 가을 씨, 오랜만입니다. 가을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민수 씨, 가을은 민수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민수도 가을을 꽉 안았습니다. 저도요. 매일 그리워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원룸.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이거 민수 씨가 만든 거예요? 네. 지난 3개월간 혼자 만들었어요. 가을 씨 생각하면서 가을은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우리가 함께 만들던 그 맛이에요. 다행이네요. 민수 씨, 미안해요. 제가 양조장 팔아서. 아니에요. 가을 씨 잘못 아니에요. 민수는 가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을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달빛 누룩 양조장. 다시 되찾았어요. 네. 청해그룹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억지로 인수한 재산들을 전부 원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했어요. 그럼, 네. 양조장은 다시 가을 씨 거예요. 가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진짜로요? 네. 다음 주에 등기 이전 완료됩니다. 가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감사할 필요 없어요. 원래 가을 씨 거니까요.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을 씨, 민수 씨,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쌀알 모양으로 조각된 은반지였습니다. 이건 쌀알 반지예요. 가을 씨가 저한테 처음 가르쳐 준 것. 쌀 한 톨의 소중함. 가을은 반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 받아주시겠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가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보. 당연하죠. 민수는 가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평생 가을 씨 옆에서 막걸리 빚으며 살겠습니다. 저도 평생 민수 씨 옆에 있을게요. 두 사람은 입 맞췄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굴의 달빛 누룩 양조장.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화로운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양조장 마당에서 소박하게 치러지는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마을 사람들, 전국에서 온 양조장 사장들, 그리고 민수가 도와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민수와 가을이 손을 잡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깔끔한 한복을, 가을은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례는 마을 이장이 맡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평생의 동반자가 됩니다. 신랑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민수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박민수는 이가을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막걸리를 빚으며 살 것을 맹세합니다.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신부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가을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가을은 박민수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쌀을 씻으며 살 것을 맹세합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 쳤습니다. 그럼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민수와 가을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 맞췄습니다. 와!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로연은 양조장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막걸리와 전, 그리고 할머니 레시피로 만든 음식들. 건배. 모두가 막걸리 잔을 부딪혔습니다. 민수와 가을은 테이블을 돌며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해. 너희 둘 잘 어울려. 막걸리 대박 나라. 그때 김 전무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축하합니다. 김 전무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장님 진짜 회장 안 하실 거예요? 네. 제 자리는 여기예요. 민수는 가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 옆에서 막걸리 빚는 게 제 천직이에요. 김 전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밤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민수와 가을은 발효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막걸리가 발효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 응? 믿어져요? 우리 결혼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민수는 가을을 안았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요. 그때는 민수 씨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을 씨, 응? 우리 아이 낳으면 이름 뭐로 할까요? 남자아이면 박발효, 여자아이면 박누루? 뭐야, 그게. 두 사람은 웃으며 장난쳤습니다. 그럼 민수 씨는요? 저는 박정성이 어떨까요? 박정성? 네. 정성정, 정성성. 막걸리는 정성이니까요. 좋네요. 박정성. 가을은 민수에게 기댔습니다. 민수 씨, 우리 평생 이렇게 살자요. 여기서 막걸리 빚으면서. 네. 평생 함께요. 두 사람은 발효통을 바라봤습니다. 보글보글. 생명이 자라는 소리. 그 소리는 두 사람의 미래를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